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많이 보는 사건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성범죄 유죄 확정됐어. 벌금형 나왔어. 아니면은 선고유예 받았어. 라고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신상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을 어디다가 하냐? 관할 경찰서에다가 내가 신고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이제 성범죄 벌금형 받았거든. 아니면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어.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신상 정보에 대한 거를 니네 기관에다 등록을 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내가 이거 등록하러 왔어. 자,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플러스 그러고 나서 내가 등록을 해야 되는 그 의무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의무 기한 동안 내가 거주지가 이전됐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사를 했어. 집을 이사를 했다. 아니면 회사를 옮겼어. 아니면 차를 팔았어. 샀어. 자, 이런 경우에 일일이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매년 가가지고 내가 머그샷도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하지만 그때 집이 이사했어도 바로 옆 호수로 이사를 했어도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안 하면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자, 일단 신고를 안 하는 순간부터 어쨌든 범죄가 성립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것 때문에 자, 이런 신고를 놓쳐가지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거나 혹은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져서 공무원인 경우에 징계를 받거나 하는 것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성범죄자가 이제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혹은 신상정보를 그때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을 하는 거냐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비밀준수 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쨌든 내가 그거를 제대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악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대한 가서 이제 읍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선고유예를 받은 의뢰인이 이제 이 신상정보 등록해야 되는 것을 깜빡한 거야. 나 선고유예 받았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 정보 안 남는 거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선고유예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형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가서 어쨌든 난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30일 이내에 이걸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놓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확정이 돼. 자, 그러면 검사도 항소 안 했고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퇴근하는 길에 경찰서 가가지고 신고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 담당 수사관도 좀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내가 이사를 하는지 하는지 그리고 경찰 수사관이 연락을 하면 바로 받아야 되는 이런 안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튼 그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아서 내가 그런 의무가 없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등록을 안 했더니 경찰서 연락이 온 거지. 그래서 저한테 놀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신상정보를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입건이 됐다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데 너무 무섭다. 변호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경찰서로 뛰어갔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신고를 안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해를 했거나 착각을 했거나 지금이라도 굉장히 본인의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서 등록을 충실히 하겠다. 2년간은 정말 내가 사소한 것이라도 꼬박꼬박 신고하고 의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최대한 잊지 않고 매년 내 의무를 다하고자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제가 가가지고 같이 읍소를 했더니 결국은 그날 이제 가서 등록을 하면서 좋게 마무리도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렇듯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거 좀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의무 기간이 생각보다 길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리자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이제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런 의무가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는 20년, 사형 무기징역 10년을 초과한 징역이 선고되면 30년간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겠죠. 어쨌든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 자, 그런 경우에 통상 한 벌금형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내가 기존에도 전과가 생겨가지고 전과 1번 혹은 플러스 알파일 텐데 내가 이거 신고 안 했다고 또 전과가 생기는 거잖아. 자, 그럼 이것만은 좀 막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이거를 좀 신고를 못하게 됐던 경위라던가 이런 것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시거나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범죄가 하나 추가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봤던 사건 중에는 이제 공무원이신데 일단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어. 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또 한 번 징계를 받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비밀준수 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 직장 주소지 바뀌고 집 주소 바뀌었는데 왜 신고를 안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좀 느리게 했다가 또 벌금형의 전과가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징계가 또 올라오는 건도 실제로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놓쳐가지고 입건이 됐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함께 좀 조사를 참여를 하시거나 혹은 변호인 의견서나 이런 거를 제출을 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실제로 벌금형 받거나 전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거에 대해서는 태도도 올바르게 하시고, 야, 내가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이전에 처벌이 억울한데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저한테 이러한 의무가 있는 것인데 제가 이 의무를 소홀하게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이런 태도로 진행을 하셔야 그나마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성범죄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상정보 등록을 하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범죄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된다. 자, 성범죄가 어쨌든 확정 처벌이 났다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것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